교체 현상은 종류가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게요. 이번에는 경음화입니다. 경음화, 경음이 된 소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된 소리라, 되기라고도 부릅니다. 평음, 다시 말해 예삿소리가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일정한 조건이 지금 우리 학습지에 총 5가지로 소개되어 있어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발음해보면 경음화는 확실하게 이게 경음화 됐구나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발음을 잘 듣고 경음화 되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파열음 뒤에 경음화로서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잡고, 믿지, 닦다. 음절 말에서 소리 날 수 있는 평파열음이 기역, 디귿, 비읍이었죠. 그래서 잡고, 믿지, 닦다 같은 경우도 비읍 뒤에서 그리고 디귿 뒤에서 그리고 기역으로 변한 쌍기역 뒤에서 기역이나 지읒이나 디귿이 전부 경음화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고 정말 또 흔하게 발생하는 음운 변동이기도 해요. 두 번째, 용언 어간 비음 뒤 어미 첫 자음의 경음화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용언이라고 해서 품사 중에 동사, 형용사, 그리고 이다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동사와 형용사는 고정된 부분인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먹다 이러면 먹다, 먹고, 먹는, 먹어서, 먹으니 이런 식으로 고정된 부분 먹이 있고 먹다, 다, 어서, 으니, 으면 이런 식으로 교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면 이 교체되지 않는 고정된 부분을 말해요. 이때 용언 어간 비음 뒤에서 용언 어간이 비음으로 끝났을 때 그 뒤에 어미의 첫 자음이 경음화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안고, 감던. 자, 안고 같은 경우는 안이 용언의 어간이죠. 감던의 경우는 감이 어간이고요. 뒤에 오는 고라든가 던이라는 어미의 첫 소리가 안고, 감던처럼 경음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경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예외는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서 그렇진 않고요. 하나하나 발음을 해보셔야 돼요. 갈등, 경음화 일어나죠. 물질, 물질 역시 일어나고요. 하지만 결과, 결과라고 하지 않잖아요. 결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경음화가 또 안 일어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 음운 변동이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내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경음화의 네 번째 환경,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을로 끝나는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만날, 갈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발음해 볼게요. 만날 사람, 만날 사람. 경음화 일어나죠? 갈 곳, 갈 곳. 시옷 같은 경우는 평파열음화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서 안울림 소리가 경음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성명사에서 발생하는 경음화가 있는데 역시 예외는 있고요. 발음해보면요. 들쥐, 들쥐 아니고 들쥐. 손등, 손등 아니고 손등. 이렇게 경음화 시키죠. 반면에 손발, 손발이라고 하지 않고 손발이라고 경음화 시키지 않고 소리를 냅니다. 다음 구개음화 볼게요. 구개음화란 디귿이나 티읕이 단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경구개음인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해요. 자, 복잡하니까 예를 빨리 들어볼게요. 굳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써볼까요? 굳이. 자, 지금 굳이의 이는 전미사니까 원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그냥 연음이잖아요. 그래서 굳이라고 소리가 나야 하는데 연음돼서. 그런데 이 경우는 디귿하고 이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굳이. 받치의 경우에는 역시 받치에서 이가 조사, 즉 형식 형태소니까 그냥 연음돼서 받티라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받치라고 소리 낸다는 거죠. 받치. 왜냐하면 티읕이 이를 만났으니까 구개음화가 된다. 이렇게요. 다음 해돋이 마찬가지예요. 해돋이. 지는 형식 형태소인 접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해돋이라고 연음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디귿과 이가 만났기 때문에 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구개음화 역시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교체의 마지막 현상은요. 반모음화예요. 반모음이 아니었던 게 반모음이 된다는 건데 보통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피다에다가 어라는 어미를 결합시키면 피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펴라고 줄여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펴니까 여모음이잖아요. 자, 여모음은 반모음 이에 어가 더해진 이중모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피어였으니까 원래 이와 어가 만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반모음 이랑 어가 만난 형태가 됐으니까 어는 원래 있었으니까 빼고 이가 반모음이로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바로 반모음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기어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기어라 라고 줄이지 않고 이겨라 라고 줄이잖아요. 이겨라. 그러면 이때의 겨에서 여는 역시 아까 했던 것처럼 반모음이에 어가 더해진 말이고 원래 이랑 어가 있었는데 반모음이에 어가 있는 형태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반모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2계열의 반모음화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5계열의 반모음화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두다의 어를 결합시켰을 때 두어라고 하지 않고 둬라고 하잖아요. 그냥 둬 이렇게. 둬의 경우는 어떤 이중모음이냐면 두어라고 해서 반모음 오후에 어가 더해진 이중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어는 변동 전후로 똑같이 있으니까 빼고 원래 있었던 단모음 우만 반모음 오우로 교체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죠? 보아서, 보아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봐서라고 줄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봐라는 이중모음은
반모음 오우에 아를 결합시킨 거니까 변동 전과 아는 똑같이 그대로 있고 단모음이었던 오만 반모음인 오우로 변동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교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축약, 탈락, 첨가 현상을 설명하겠습니다.